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부생수소 공급 계획에 변화가 생기면서 광양시의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폐플라스틱 가스화 시설 등 수소 생산 시설을 직접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조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수소도시로 지정된 광양시. 광양시는 국토부의 수소도시 지정을 시작점으로 전남 제1의 수소도시 육성을 위한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광양시 전역으로 연결되는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부생수소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여수광양 항만공사까지 탄소 중립 항만 조성 계획을 변경하면서 광양시의 수소도시 조성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시는 새로운 수소도시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관련 용역 등 절차를 거쳐 폐플라스틱 가스 생산시설, 수전의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묘도 LNG 공급기지를 중심으로 한 배관망 100km 구간에 대한 공급 계획도 수정 보완을 마쳤습니다. 시는 최종안을 정리해 국토교통부 변경 승인을 거친 뒤 올해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까지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면 오는 2028년까지 광양 수소도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반도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년 말까지로 지금 변경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여하에 따라서 2028년 말까지 해서 수소도시 계획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된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에서는 광양시의 이 같은 수소도시 조성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습니다. 광양만권의 수소 암모니아 국제거래소의 유치 전략도 설득력 있게 제안됐습니다. 광양만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적지라고 생각하고요. 수소 산업 시장의 물리적인 여건 변화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광양시가 전남 제1의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 동호안에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어제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사업 현장에서 포스코 중타이 에어솔루션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희귀가스를 분리 정제한 뒤 반도체, 우주산업 소재에 쓰이는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내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호안 부지는 지난해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는 규제가 해제되면서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 국가산단 미분양 토지를 분양합니다. 여수시는 중흥지구 6필지와 삼동지구 4필지를 포함해 분양가 87억 원 상당의 미분양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분양 완료하기로 하고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생산, 후생 공공지원시설과 복합시설 업종을 집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중흥 삼동지구는 34만 4천여 제곱미터로 분양률이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가 매년 증가해 올 겨울에는 8천 마리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친환경 서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한 탐조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칠면초 군락지에서 한가로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흑두루미는 순천만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달 20일 13마리였던 개체 수는 보름이 지난 지금 80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올겨울 순천만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흑두루미는 모두 8천여 마리.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개체 수가 16,000여 마리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내는 겁니다. 순천만은 이곳 갯벌과 주변 농경지가 이렇게 바로 연닿아 있고 교란 요인을 저감하는 정책이 오랫동안 추진되다 보니 흑도루미들이 안전한 서식지로 인식하고 있고
지난 2022년 흑두루미 월동 지역인 일본 이즈미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대규모 폐사가 발생한 이후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는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만 일대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면적은 축구장 87개에 해당하는 62헥타르. 순천시는 월동 개체수 증가에 발맞춰 인근에 설치된 전봇대 15개를 제거해 면적을 90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이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흑두루미의 먹이 활동 등을 관찰할 수 있는 탐조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10시, 오후 2시 프로그램을 추가로 편성하여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사 피해를 막기 위해 서식지 주변 방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태풍으로 연기됐던 여수 동동 북축제가 오는 9일과 10일 선소와 용기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9일 오후 5시 시민과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이틀 동안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글로벌 마켓 운영과 탄소 중립 프로그램 강화 등 새로운 트렌드를 도입해 지난해와 달라진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가 오는 9일 개최됩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5년 만에 풀코스가 추가돼 지난해보다 3,400명 증가한 8,500명이 참가합니다. 순천시는 대회 당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팔마오거리 인근 도로를 포함해 주요 도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도심 한가운데 있는 대형 병원이 수년째 방치돼 흉물로 변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던 의료기관이었지만 지금은 공포 체험 장소로 전락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6년 전 경영난을 겪고 폐업한 여수의 한 병원입니다. 텅 빈 건물이지만 출입문은 열려 있습니다. 병원 바닥엔 물이 찼고 방치된 기자재로 내부는 아수라장입니다. 벽면엔 최근에 그린 듯한 낙서들도 보입니다. 구멍 뚫린 천장에는 각종 배선들이 내려와 있고 바닥에는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병원 옆 어린이집도 폐업 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출입문은 열려 있고 내부엔 대형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경찰차들도 한 두세 번씩 다녀요. 이거 많이 다녀보니까 애들이. 창문도 많이 깨버리고 근데 지금은 저걸 붙여놨어요. 제가 원래 동영상 최근 유튜브에선 이 병원이 흉가 체험 콘텐츠의 배경이 됐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 내부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고가의 의료기기와 관련 데이터를 모아둔 CD들도 포착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네. 문제는 장기간 방치된 폐건물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건물들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 건축물이지만 관리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소유자는 민간건설사인 한국건설로 최근 유동성 위기로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건물 관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여수시는 한국건설에게 현재 건물 상태를 알리고 관리 강화를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건설 측은 회사 사정으로 건물 관리를 못했다며 향후 관리자를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해당 부지를 매도해 소유권을 넘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양시가 내년 1월부터 요금을 교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현금 승차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운행 지연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과 버스 내 충전 교통카드 구비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확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AI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올해 정보 컴퓨터 분야의 장학사와 연구사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이재태 의원은 정보교사 및 장학사, 연구사를 별도로 배치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혁신 사례와 리더십을 평가하는 국제대회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안군이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는데 신광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브컴 어워즈 2024 본선 대회장인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컨벤션에 신안군 대표단이 입장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노력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본선 경쟁에 전 세계 30개 도시가 올랐습니다. 도시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경쟁하는데 서류 심사인 예선에만 230개 도시가 응모했습니다. So it's becoming very, very important to people to now feel that they are not only safe, but that they're comfortable and that people in the government care about them, how they live and where they live. 올해 리브컴 어워즈의 주제는 스마트와 살기 좋은 도시. 한국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오른 신안군의 스마트 전략은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This has this much technology and AI. The thing about digitalizing everything was really amazing. 생태도시 선정에서 출발한 리브컴 어워즈는 UN 환경계획이 공인한 도시 분야의 세계적 대회로 19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특히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스마트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신안군은 생태 다양성과 햇빛 연금, 여객선 공영제 등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개 도시가 지금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결선에 진출한 것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인구 7만 명 미만 그룹에서 현지 시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와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개막한 리브컴 어워즈는 오는 7일 시상식까지 다양한 도시들의 현안 해결 방식을 경쟁 방식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MBC 뉴스 신광아입니다. 건설사로부터 고급 숙박권을 받은 순천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순천시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9년 건설사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외부 고발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에 우주산업 전담 조직을 만들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신민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주항공산업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라며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의 우주항공 담당 인력은 4명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18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